그래서 강민 선수가 아쉽게 패했습니다만 오늘 홍진호, 박정석, 강민 진짜 올드 빅3는 다 출전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강민희 선수 시장에 도착했지만 배병현 선수가 기세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리고 역시 팀플레이 하면 박정석 선수가 일단 떠오르는데 과연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번 경기 재밌는 경기가 되겠네요. 343일 만에 홍진호와 박정석이 뭉쳤습니다. 과연 어떤 경기가 나올지 기대되네요. 재밌게 됐는데요. 이거 네. 적과의 동침 자리예요 지금. 이야, 위아래로 나뉘었는데 팀은 갈렸어요. 자, 먼저 홍진호 선수의 진영입니다. 홍진호 선수는 보라색 적으로 11시에 배치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박정석 선수의 프로토스입니다. 박정석 선수 6시 갈색 프로토스입니다. 5시죠. 손영훈 선수의 진영이에요. 위메이드 복스의 손영훈 옥색 프로토스, 그리고 12시에 빨간색 적입니다. 임동혁 선수의 저그. 네, 이 손영훈 선수가 팀플레이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현재 5승 10패를 기록을 하고 있고 통산으로요. 그리고 이 1승 9패, 예, 그러니까 뭐 임동혁 선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팀플레이 성적이 1승 9패였어요. 그만큼 프로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선수에게 부담스러운 성적이었는데 임동혁 만나고 나서 5승 10패까지 4연승 한번 찍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오늘 현장에 네. 경기 관람 오신 모든 분들도 홍진호, 박정석을 열렬히 응원하시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스포트라이트를 임동혁, 손영훈 선수가 이기게 되면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선택된 자리가 저그는 무조건 구드론이 강요되는 자리고요. 네. 프로토스도 마찬가지로 초반 질러지지로 뽑아야 센터 싸움에서 이깁니다. 지금은 2대2로 하지만 1대1을 2개 하는 것과 똑같은 게임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도 미세하게 12시, 5시가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기동성의 저그의 싸움에서는 임노혁 선수가 자신의 미션인 홍진호 선수를 가둬두는 그 플레이만 성공을 하게 되면 일단 경기 시작을 조금 더 매끄럽게 상황을 잘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가둬두면서 우리 편에게 아이돌? 네. 네. 홍스타 멋진데요. 야, 그렇죠. 네. 뭐 다른 세상에, 다른 세계에서는 네. 아이돌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저는 꼭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름 앞에 보통 영어가 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성 뒤에 뭐 영어가 들어가면 더 정감 가고 재밌는 것 같아요. 별뜻 없고요. 순간 긴장했어요. 무슨 뜻인가 하고. 공스타. 네. 군대에 가면 마스타라는 주스를 주거든요. 네, 공스타 비슷하네요. 그러네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군대인 거 네. 알죠? 네. 자, 이제 저글링 나왔습니다. 홍진호 선수 보라색 네. 저글링 센터 쪽으로 달리고 있고요. 임동현 선수 역시 마찬가지죠. 맞닥뜨려요. 예, 일단 센터 나가기 이전에 이 임동혁 선수를 경유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어려움이 바로 11시가 가지는 단점인데 임동혁 선수는 저글링 두기 타이밍이 조금 더 미세하게 빠릅니다. 빠르죠. 그것을 이용해서 홍진호 선수를 확실하게 틀어막는데 성공을 하는 게 지금 임동혁에게 그렇죠. 떨어진 이야, 미션이에요. 지금 저- 하나 살짝 유인해봤는데. 지형으로 예. 딱 끌어막는 걸 박정 선수가 한번 도와줘서 이걸 뚫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손영훈 선수도 질러 따라 붙는 거 보세요. 이게 딱 1대1, 1대1로 진행이 되는데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는 쪽이 가장 코너에 몰린 홍진호 선수란 말이에요. 그럼요. 홍스타. 네. 위쪽은 홍진호, 임동영, 밑에 박정석, 손영훈. 자, 1대1 기량이 누가 더 출중할 수 있을지 정말 뭐 많이도 차이 안 납니다. 진짜 거의 뭐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지금 본진에 근데- 성큰 줬어요. 네. 저글링 빠지고 성크에 아예 따로 저 질럿을 잡아줄 생각인데 내려오자, 잡지 내려오자. 못하고 성큰 하나 찍게 되면은 위메이도 좋지 그런데- 않아요. 그런데 두기 홍진호 선수 진영 쪽으로 들어갔어. 발이 맞았고요. 막을 수 있는 병력 바로 또 배치해놨어요. 임노혁 이런 식으로 저글링 있고 성큰 하나 지었으면 이후에 저글링의 차이는 홍진호가 임노혁을 오히려 막거든요. 성큰 하나 지은 만큼 센터 싸움을 한번 잡아줘야 이기습니다. 자, 센터 내려옵니까? 센터 내려와요. 자, 양쪽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고요. KTF는 그래도 드루 한 개 잡은 것은 크네요. 임노혁 선수의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이었죠. 그럼요. 자, 두 칼라가 뭉쳐있는 위메이드 복스예요. 이 질러 몇 개 정도를 이득을 봐야 성큰 하나 지은 값을 이제 보상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위메이드 벅스. 자, 그래서 나머지 저글링 홍진호 들어갔어요. 임동혁 선수 진영. 하지만 섣불리 홍진호 선수 저글링 달렸다가는 고립됩니다. 그럼요. 지금 들어가서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서로 대치 상황에서
홍준호 선수는 이 허리를 끊어주고 이 주변력과 추가 병력이 임동혁 선수가 합쳐지지 못하게 하는 게 홍준호 선수가 해야 될 지금 과제예요. 네. 이 센터 싸움 첫 센터 싸움 제대로 싸우는 그 한 방에 이 경기의 승패가 좌우돼요. 첫 교전이 제일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섣불리 달려들지 네. 못하고 양 선수 계속 눈치 보고 있어요. 자, 홍진호 선수 진영 쪽에도 서클 하나 짓습니다. 그렇죠. 이미 뭉쳐있는 그 장점을 이용을 해서 센터에 캐논만 몇 개 깔아주면 네, 센터를 일단- 잡게 되죠. 일단 배터리 하나 딱 지어서 질러 싸움에서 미사하게 앞서겠다는 자, 거고. 코너 쪽으로 밀어요. 지금인데요, 지금? 찍기 전에 케이트가 뭉쳤어요. 홍진호 센터 박정석. 정확하게 네. 타이밍 잡았죠. 임동혁은 지금 저글링이 따로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 저글링이 주병의 껍질에 합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 나뉘어져 있어요. 따로따로 나뉘어서 지금 잡히게 되면 큰일 나요. 자, 한 개씩 임동혁 선수 계속 손해봐요. 이럴 때 센터에 있는 질럿이라도 샌드위치로 싸주고 했어야 되는데 임동혁 선수의 저글링들이 지금 예, 오히려 성큰 하나 있어서 이적도 네. 끝낼 수가 없고 센터 지역에 오히려 파일럿 하나만 파괴된 상황. 예, 점점 상황이 불리해져 가고 있습니다. 6년째 호흡을 맞췄어요. 홍진호, 박정석 유일한 팀플 거기에 맵도 헛텄습니다. 그냥 1대1로 확실히 거기서만 밀리지 말자라는 컨셉으로 진행을 했으면 손영은 임동혁 선수가 불리할 게 없었는데 썬큰을 먼저 만드는 것부터 일단 합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강했나 봐요. 예, 두 번째 해처리 이전에 성큰 하나 지었으면 그거 지은 보상을 받았어야 되는데 박정석의 질럿을 살려보낸 것, 그리고 조금씩이지만 적을 한 개 잃는 이 페이가 결국 자신감의 차에 갇혀 있어야 되거든요. 야, KTF의 코치들 표정이 밝아요. 네, 조병호 이지훈 코치 지금 승리를 느끼고 있죠. 자,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한 개, 두 개 끊기는 것부터가 전체적인 기세는 확실히 KTF가 좋아요. 오히려 역으로 막히겠네요. 예, 한 번쯤 억지로 나가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11시 러시가 봤자 빠른 저글링, 발업 저글링이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갇히게 되고요. 이 파일런을 짓게 될 때 그때 한 번쯤은 어쩔 수 없이 양쪽에서? 나가야 되는. 결국 자. 세트 싸움 한번 걸긴 걸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언제입니까 그게? 야, 이거 임동혁 홍진호 선수의 선수가. 저글링만 계속 손해를 보고 있어요. 네. 정말 자, 말 그래서 그대로 11시도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어갈 듯 말 듯한데 못 이 들어가죠. 프로리그에서의 프로게이머들의 헌터팀 플레이는 프로그에서도 뽑지 않습니다. 그만큼 질럿 하나하나에 정말 최선을 다해 쥐어짜서 뽑아야 센터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타이트하게 경기가 진행된다는 얘기인데 그럼요. 가스 그러다 채우면- 보니까 캐논을 깔지 않고 지금은 실드 메커지라든가 파일럿 솔직히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질러들끼리 맞았어요. 예, 지금 손흥민 선수 자리 좋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뒤로 살짝 빠졌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임동현 야. 선수의 저글링이 언제 들어갔어요? 자, 박정석의 프로브 몇 개 잡았죠? 예, 이렇게 흔들어만 네. 주고 본인이 본진을 지키면서 손영우는 여차하면 센터로 나가는, 지금 질럿 조금 더 적지 않거든요. 프로브를 계속 뽑는 빌드를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저글링을 한 번만 흔들어놔도 게이트 한 번 쳐야 된다고 하나 네. 정도는 1대1로 사실은 계속. 저글링 아니겠지만. 안정도로 나눠서 이 질럿과 합류하는 게 좋죠. 자, 거기에 저글링 합류됐어요. 이쪽은 좋아요. 축하합니다. 홍진호 선수의 페이크가 진짜 좋습니다. 여기 눌렀다가 다시 빠지고 센터로 합류해주고 이 정말 팀 플레이에서 아군에게 도움이 되는 플레이를 해주고 있어요. 홍진호 야, 이 선수. 정도로 번쩍번쩍 여기저기 넘나들면 진짜 뭐 홍스타 해도 되겠어요. 예, 일단 지금까지는 홍준호 선수의 활약이 상당히 돋보이는 상황. 예, 그리고 프로들 간의 경기에서는 가스 처치를 하는 순간 사실 거의 경기 끝나요. 그럼요. 압도적으로 유리한 게 아니라면 오히려 그 파일럿 하나, 질럿 하나 값 때문에 그 빈틈을 바로 노리는 게 프로들 간의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경기 말씀하신 대로 타이트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야, 질러들 간에 계속해서 약간 싸움이 벌어지는데 뒤쪽에 쉴드 배터리 지어졌어요. KTF 매직에스 센터는 확실히 잡았죠. 네, 확실하게 묶어두고 이 정도 저글링이면 안전하죠. 12시 지역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네. 상당히 좀 낮아 보이네요. 본진에 썩금 만들고 딱 저글링이 임동혁 선수 저글링 센터로 나왔을 때 박정 선수의 질럿을 둘러쌌어야 돼요. 그게 실패하는 순간 바로 이 전략적인 요충지인 12시와 11시 사이 바로 지금 보이는 이 수저비를 내주게 된 거예요. 일단 이 정도의 질럿으로는 이 센터 지역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 질럿 입고 맞고 저글링 나와서 오히려 프로토스를 밀어버리겠다는 생각. 네. 좋아요. 자, 그러면서 이거 나쁘잖아요. 임동현 선수 헌터의 라인 쪽. 정석입니다, 이게. 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호흡이 척척 들어맞아요. 헌터의 정석 박정석. 너무나 불리한 위치에서 싸웠습니다. 저글링. 거의 저글링 반을 손해봤어요. 임동현 선수는. 나머지 홍진호 선수의 저글링이 쌩쌩하게 살아남아 있어요. 이 호흡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박정석 홍준호 조합이 앞서 나가는데요. 센터에서 이렇게 되면 홍진호 선수가 질러 도움받으면 손영훈 선수 얼마든지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싸움이에요.
질러 벽을 뚫으면 홍진호 선수는 센터에 있는 병력이 와서 막는 게 아니라 11시에서 추가된 병력이 막아줘요. 질러 뚫는다고 손해보면 이 저글링이 청소하죠. 그럼요. 뒤쪽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병력만 지금 몇 부대인지 모르겠어요. 무리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계산이네요. 야, 거기에 캐논까지 캐논까지 드디어. 안정적으로 짓는 박정석입니다. 네, 첫 타겟은 아무래도 임동혁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나가야 돼요. 지금 손양훈 선수는 나가야 됩니다. 캐논 지어지면 이제는 미래의 이길 가능성이 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무조건 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가서 질러 조금 더 많거든요. 자, 그런데 뒤쪽에 프로까지. 판단이 너무 좋은데. 자, 그런데 캐논이 완성이 너무 많아요. 됐고요. 때 맞춰 캐논도 완성이 됐고 거기에 여기는 두 칸락이나 저 지금 프로브들이 도움도 주지만 방해도 하고 있어요. 같은 편을. 임동현 선수가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싸움이란 말이죠. 임동현이 갇혀있고 질러 아, 시작지만 질러 다 잃겠네요. 질러 다 잃어요. 자, 프로브까지 캐논 하나하나 깨도 남는 질럿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일단 그래도 임동현 선수가 프로를 데리고 나온 판단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게 아니면 붙잡고 갇혀있는 상황에서 판단 센스는 정말 돋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 홍진호 선수의 이 남은 저글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겠죠. 저 질럿으로 올인으로 막으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 병력체 질럿 손해가 엄청납니다. 거의 1.5배수를 가지고 간신히 뚫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도 없던 가능성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글링끼리 싸우기보다 센터에 질럿 손영은이 많았거든요. 네. 그 질럿 활용하게 되면 가능성 다시 한번 만드는 겁니다. 지금도 괜찮아요. 야, 프로브까지 다 동원해서 싸우고 있어요. 손영우 네. 선수는. 손영우 선수를 도와주는 임동현 선수의 저글링들이 드디어 힘을 보나요? 와, 이제 센스 오히려 있게. 예, 센터는 같이 뭉치는 플레이는 잘 못해줬지만 따로 게릴라는 임동현 선수가 잘했거든요. 네. 자, 이제는 분위기가 약간 좀 달라졌어요. 그렇죠. 캐논을 깔 거면은 확실하게 잔뜩 깔아서 지켰어야 되는데 두 개 조금 애매했어요. 예, 일단 12시 지역의 병력을 빼두다가 일단 지금 오, 자, 홍진호, 이게 홍진호 웬일입니까? 진영이에요. 시켰습니다. 네. 이렇게 역전당하는 건 너무 어이없는데요. 자, 여기 막을 수 있는 병력이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아요, 홍진호 예, 선수가? 질럿까지는 시간도 일단 오래 걸리고요. 이것을 어떻게 막느냐, 혹은 어떻게 뚫느냐가 이 승부의 마지막 포지션이거든요. 임동혁 그동안 중심하고 있었는데 지금 뭔가 기대를 탔어요. 와, 임동혁의 그 손영훈의 그러면 한 번에 끌고 나오니까 절묘하게 지금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홍진호 선수가 지금 거의 아웃 직전이에요. 와, 오늘 진짜 희한한 역전 경기 많이 나오네요. 네. 선수의 팀플레이에서 프로게이머들 간의 경기 정말 타이트하기 때문에 프로보도 계속 못 누르고 질러만 뽑는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지금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지에 3캐논에 실드 배터리를 따로 빼놨으니까 그 캐논으로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역전당한다는 얘기예요. KTF가 그러니까 센터 쪽에서 쓴 돈이 많았어요. 일단 홍진호 선수는 아웃됐고. 와, 이 경기를 역전당할 수가 있다니 이건 정말 예, 방심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예, 상황을 낙관하고 저글링을 따로따로 돌리다가 결국 센터 중앙에서 캐논도 지어지겠다 이제 끝났어라고 성급하게 판단한 게 결국 네. 이제 박정수 선수에게 큰 위기 상황을 만들고 말았어요. 야, 자, 거기에- 완벽한 역전 승리예요. 재역전은 없어요. 그럼요. 자, 박정석 선수 진영 쪽까지 임동혁이 들어가면 일단 막을 수 있는 게 캐논 하나밖에 없어요. 예, 이거는 경기 거의 뭐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게임을 팔번. 지킬 수가 없거든요. 네. 자, 남은 질럿들까지 같이 내려오는 손영훈 선수예요. 야, 2대1로 싸워야 되는 박정석. 예, 좋았던 상황을 또 마지막 그 좋은 판단 한 번으로 손양훈 선수가 같은 팀의 임동현 선수의 저글링을 빛나게 해줬습니다. 참 그러니까 계속 팀싸움하다가 그 타이밍 한 번을 어떻게 잡느냐인데 손영훈 선수의 그 타이밍은 진짜 발군이었어요. 지지! 와, 343일 만에 만난 홍진호와 박정석을 이렇게까지 대역전으로 만들어낸 임동혁과 손영훈. 야, 진짜 이겼다고 낙관하다가 이거 역전의 충격이 크겠습니다. 박정석, 홍진호. 충분히 잘했고 분위기는 분명히 KTF 네. 홍진호, 박정석 꺼였거든요. 그렇습니다. 플레이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조금만 더 침착했으면 이기는 경기가 맞아요. 하지만 마지막 타이밍에 이제는 센터도 잡았겠다. 전력 조금 더 빼도 이제 우리가 이겨라고 방심한 게 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은 상대방에게 지지를 받을 때까지는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 요만큼의 틈을 비집고 들어간 임동혁, 손영훈 선수. 지금 경기 시작 전에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임동혁, 손영훈 선수가 다시 가져왔습니다. 센터 막힌 상황에서도 끝까지 센터를 뚫겠다고 포기하지 않고 달라진 플레이와
또 임동혁 선수가 같이 홍지호 선수가 워낙 화려하게 저글링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임동혁 선수가 움츠러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임동혁 선수 막판에 핵심을 찌르는 게릴라, 이걸로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많이도 아니었어요. 저글링 단 몇 기 들어가서 박정석 선수를 흔들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저글링으로 인해서 KTF의 팀플이 완전히 흔들리